안녕하세요. 지니맘미TV의 지니맘입니다. 오늘은 모유수유를 하고 계신 어머니들 중에 임신하시는 분들, 그 임신하신 분들이 첫째 아이를 어떻게 모유수유를 계속해야 될지, 끊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니맘미의 케이스를 좀 들어보고 또 어떤 게 더 나았는지 한번 고민해보고 들어보는 시간 가질게요. 모유수유를 하는 동안에 임신을 하면 모유수유를 끊어야 된다는 속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영양분이 태아한테 안 가기 때문에 끊어야 된다. 또 하나는 자궁수축을 하니까 바로 지금 수정된 우리 작은 새 생명한테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모유수유를 끊어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 이유 중에 그 영양분이 안 간다는 거는 사실은 10달 동안에 엄마가 잘 못 먹어도, 엄마가 삐쩍 말라서 막 10kg, 20kg씩 빠져도 아이는 무럭무럭 잘 자라요. 너무 신기하죠. 엄마가 잘 못 먹고 10달 동안 토해도 아이들이 잘 자란다는 거 보면은 어머니의 영양분과 그렇게 차이가 있지 않게 아이는 모유수유와 임신과의 관계는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해요. 두 번째는 자궁수축의 문제인데, 자궁수축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 옥시톡신이라는 호르몬이에요. 성관계를 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 옥시톡신인데, 그때 나오는 호르몬보다 모유수유할 때 나오는 호르몬의 옥시톡신의 양이 훨씬 작다고 해요. 그래서 임신기간 때 초기와 말기 빼고는 중기에는 저희가 남편과의 관계를 가져도 되는데, 이 관계를 가져도 되는 이 옥시톡신의 양보다 모유수유 양은 정말 적기 때문에 또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의사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지니맘미 같은 케이스는 아이들이 여러 명이 되다가 모유수유를 오래 했기 때문에 겹쳐 먹였어요. 첫째를 낳고 둘째 임신했을 때 겹쳐 먹이고, 둘째 임신해서 셋째 또한 겹쳐 먹이고, 이렇게 해서 계속 겹쳐 먹이는 과정에서 괜찮았냐, 뭐 위험하지 않았냐,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위험하다기보다는 이 둘째 아이가, 그러니까 첫째를 낳고 둘째 아이가, 아니면 둘째 낳고 셋째 아이가 모유수유를 임신했다가 끊게 되면은 그 상처를 정말 크게 받아요. 그러니까 동생 때문에 내가 젖을 못 먹게 되는구나, 아니면 동생 때문에 내가 엄마 사랑이 빼앗겼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데, 모유수유를 통해서 임신을 하게 되면 이제 놀아주지도 못하고 음식도 잘 못 챙겨주고 또 여러 가지를 많이 못 해주는 여러 가지 것들을 모유수유 한 방으로 아이한테 다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모유수유라는 건 사실은 이미 첫째가 낳고 모유수유를 이제 둘째를 가졌다는 건 첫째가 어느 정도 컸다라는 건데, 그 모유수유의 개념보다는 엄마의 스킨십과 사랑, 같이 있는 시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째가 이제 모유에 대한 집착이 정말 심해서 엄마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그래서 고민을 하시고 끊고 주변 분들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이 있는데, 설명을 계속 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둘째가 임신하면 첫째한테 동생이 나올 거야, 너랑 함께 할 거야, 엄마 젖도 나눠 먹을 거야 하면은 정말 기대를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첫 위의 아이들이 점점 밑에 아이들에 대한 기대와 또한 기다림, 이것이 모유를 통해서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걸 해결해낸다고 봐요. 처음 임신을 하면 모유가 적게 나오긴 해요. 계속 먹이다 보니 색깔의 변화를 알 수 있는데, 몸은 스스로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해서 몸의 밸런스를 맞추거든요. 첫째는 바로 생명이 만들어진 새 생명한테 1순위를 두고요. 2순위는 모유수유, 3순위는 엄마 몸, 이렇게 해서 첫 임신을 하고 있는 새 생명이 자라는 동안 모유수유 색깔이 변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모유가 약간 옅어졌다면은 조금 중기에 가서 아이가 정말 태반이 만들어서 커질 때는 모유의 색깔이 흰색이 빠진 노란 물이 나와요. 노란 물이 나와서 계속 먹이면은 나중에 말게 돼서는 새로 태어날 아이에게 준비될 하얀 모유가 또 준비돼요. 색깔만 보더라도 지금 모유로만 영양가가 다 빠져나가고 있지 않구나 해서 안심이 돼요. 그래서 막달에 아이가 이제 태어났어요. 그럼 정말 초유가 또 나오게 되는데, 이 초유를 태어난 아이가 먼저 먹고, 첫째 먼저 태어난 아이한테는 조금 기다렸다가 아기가 다 먹고 나서 너가한테 줄게 엄마가 하면 정말 기대하고 막 기다리는 눈빛으로 옆에 기다렸다가
다 먹고 나서 아이가 사실 모유를 다 먹고 나면 이제 아기들 신생아들 거의 잠이 들거든요. 그래서 눕히고 나면 그다음 위에 있는 형제, 언니나 오빠가 또 이게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다림도, 기다리는 거, 동생이 먹었는데, 동생이 젖인데 내가 나눠 먹는다는 거, 이런 거를 통해서 함께 유대감을 갖는 요 시기가 너무 짧은 거예요. 엄마가 정말 힘든데 너무 짧아요. 그래서 저희 지금 첫째가, 초유만 7번을 먹었어요. 이제 본인 거 먹고, 남동생 거 먹고, 그리고 또 3번째 거 먹고 4번째, 5번째 거 먹었는데 둘은 제 여동생의 아이들을 저희 집에서 출산했기 때문에 가정분만 하는 동안에 얘 모유를 또한 같이 먹어서 7번을 먹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 모유수유 남는 법에 대해서 전에 이제 영상을 올린 게 있는데 그것도 꼭 구독하시고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은 그 모유수유에서 초유가 딱 저희가 나오는 동안은 초유를 짜서 많이 안 짜도 돼요. 뭐 한 티스푼, 뭐 밥 한 숟갈, 한 숟갈 좀 짜서 그거를 가져 아침에 먹는 주스에 넣어서 갈아주면은 그 초유를 먹는 동안에 식구들이 엄마가 밥을 못 챙겨주거나 간식을 못 챙겨주고 반찬도 부실한 그 경우에 그 동안에 아무도 아프지 않고 지낼 수 있어요. 초유의 힘 막 이런 분유도 있는데 어쨌든 그 초유를 여러 번 먹은 아이들 같은 경우 정말 때때로 와, 얘네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일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를 임신했다고 해서 먼저 태어난 아이의 모유수를 끊지 않고 계속 먹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드문 케이스지만 텐덤 널징이라는 영상을 이렇게 찾아보시면 사진도 그렇고 굉장히 외국 분들은 아이를 작은 아이, 큰 아이 막 같이 먹이고 쌍둥이 막 동시에 먹이고 막 이런 엄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그러면 막 말이 많고 어른들이 못하게 하고 막 의사분들이 못하게 하시는데 그렇게 해도 아이들이 굉장히 엄마랑과 동생들과 이 유대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또 모유수유를 통해서 아이들이 건강하면서 이렇게 자라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이제 여러 번 이렇게 하면서 주변 분들에게 하도 들은 말이 많긴 한데 우리나라 여성분들도 임신했다고 해서 첫째 아이의 마음 상하게 속상하게 바로 젖을 끊지 않고 같이 먹으면서 동생을 준비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머니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먼저 태어난 언니나 누나 같은 경우는 엄마 젖에 대한 집착이 정말 강해요. 왜냐하면 제가 젖을 먹여보면은 아이가 자랄수록 엄마 젖에 모유에 대한 그 집착이 엄청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새로 태어난 아기는 엄마 모유만으로밖에 먹을 수 없고 너는 형하고 누나가 됐으니까 간식도 먹고 밥도 먹고 빵도 먹고 여러 가지 음식 중에 엄마의 젖은 그 중에 하나라는 거를 꼭 알려주고 기다리는 거. 그리고 이거는 동생 거라는 걸 계속 알려주면은 오히려 그러니까 모유를 통해서 처음에 기다릴 줄 아는 거, 나눠 먹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시기라고 봐요. 지금 임신을 바로 하셔서 모유를 동시에 먹이고 있는 엄마들, 갈등하고 있는 엄마들 너무 힘든 기간인 줄 알아요. 굉장히 힘든데 이 기간에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평생의 가장 큰 사랑을 요 시기에 준다고 생각하시면 이 모유수유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갈등하지 마시고 첫째가 엄마 저는 모유를 먹기 싫어요. 엄마 젖이 이제 괜찮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때까지 엄마가 참고 준다면은 이 첫째가 둘째에 대한 사랑, 엄마에 대한 배려, 이해를 계속 할 수 있는 큰 아이로 자란다고 봐요. 오늘도 새로운 생명과 또 함께 모유수유를 하는 큰 아이와 동시에 엄마 역할을 하시냐고 수고하고 애쓰셨어요.